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아침 7시 23분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종가 매매 종목을 아시아나 IDT로 대응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아시아나 IDT 같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대응하시면요, 편안하게 이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 이 불금봉의 단기 과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밴드에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시아나 IDT는 대한항공의 합병 승인과 관련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연일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이 아시아나 IDT, 이 영국에서 두 기업의 합병에 관련된 이 자진 시정안 완전히 수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합병 승인 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 또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이 합병과 관련된 얘기는 지금까지 많은 그 기사로서 나온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단기 과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단기 과열 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기 과열 예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서는 이 금요일 날 단기 과열 이제 매매를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우리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주 편안한 방법으로 같이 대응하면 아주 좋습니다. 금주 또 한 주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금 12월에 FOMC의 이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방역 사항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율, 안정권에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도 1299원으로 20전 올라가지고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조금 호재 뉴스가 있다 그러면 1200선의 환율이 안정권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제가 매일 1326원, 18원, 40원 할 때 이게 1200원대로 내려오면 좀 안정권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1299원, 1300원 밑에 딱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1200원대를 잘 지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에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파월 이 발언으로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인지 이게 또 확인이 될 걸로 보이고요. 뭐 미국에서 잇따른 지표들 나오고 있는데, 뭐 이 호재도 있다가 악재도 있다가 그러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여기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이제 그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는 이런 발표가 있다. 그럼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흐름들이 뭐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243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450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732포인트로 코스닥은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12월에 금리 인상을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시장이 환호하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주요 동력 수출이 심하게 감소하는 바람에 이 환호에 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렇지만은 12월에 FOMC와 또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 하면 12월 말까지 조금 상승의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도 달러 이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증시는 반등하고, 강달러가 재개되면 또 약세를 보이는
이런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이 지난주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그런 이 움직임이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긴축 속도는 조절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의 경제, 이 관건이 수출 관련 경제 상황에 지금 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 대신 아마 0.5%인 빅스텝인 이 발표가 12월에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미국 증시가 이거에 하나하듯이 오른 거에 우리나라는 답을 많이 못했습니다. 수출 전선에 지금 이상이 좀 생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그 가운데 중국의 방역 정책의 완화가 아주 큰 지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된다 그러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컨텐츠, 웹툰 또 거기다가 카지노, 화장품 뭐 이런 그 관련주들 같이 동반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또 후퇴하는 모습을 약간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요소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여기에 중국 경제하고 위안화의 움직임, 뭐 우리나라는 달러,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 뭐 주목해야 될 거지만요. 중국이 베이징이라든가 광저우라든가 또 충칭, 뭐 대도시 방역 당국이 최근에 이 방역 수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 달러, 원달러 환율을 1,3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이런 그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갈지 또 이에 따른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또 올라갈지 아직 성급한 부분은 있지만요. 그래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또 FOMC 연준의 발표 이 두 가지가 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와 관련된 이 민노총의 이 파업, 이 물류와 관련해서 이게 좀 타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살짝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지금 다음 주를 움직일 하나의 이러한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바이든이 지금 푸틴하고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 피로감이 생겼는데요. 이 전쟁 피로감에 지금 협상론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마크롱은 또 수일 내 푸틴하고 통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곳곳에서 대화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푸틴하고 젤렌스키의 결단에 달려 있지만은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런 그 종전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또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9개월째 장기화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지금 겨울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 수도, 뭐 난방 전부 우크라이나에 전역에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쟁 당국인 러시아하고 또 러시아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바이든 그리고 또 프랑스 여러 나라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곳곳에서 지금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시진핑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뭐 군불대기에 이렇게 그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러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진전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종가 매매 종목이 아시아나 IDT고요. 3+1로 월요일 날 좀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종가 매매 종목 대한항공과의 합병과 관련된 이 관련주
아시아나 IDT로 또 우리가 종가 대응했고요. 월요일 관심주 중에는 지금 폴라리스 세원과 관련해서 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위에 이렇게 파란 음봉이지만 상승 음봉으로 지금 폴라리스 세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에 TYM 같은 경우에는 소형 트랙터, 식량 관련, 농기계 관련주인데요.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모아 데이터입니다. 이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우디의 AI 데이터 이런 그 관련해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세 종목 월요일 관심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폴라리스 세원, TYM, 모아 데이터 세 종목이 관심주로 있는데요. 지금 요즘 이 테마들이 형성이 됐다가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오전에만 테마가 반짝이다가 10시 이후에, 오전 10시 이후에 이 상승세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길게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유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 테마들이 그렇게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아서요. 지금 마땅한 종목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짧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내일 아침에도 시초가 단타 매매, 그리고 핫 이슈, 또한 종가 매매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잘 대응해서 또 12월의 둘째 주 첫날 월요일 성공 투자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 테마들이 조금 움직임이 그동안 좀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요. 애플이 내년에 VR 기기를 내놓을 것이다. 삼성도 아마 VR 기기 또 애플에 맞춰서 내놓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래서 좀 강세 테마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동연 관련 PM 풍년이 정치 테마주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한동훈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조사 1위,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해제 이런 그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가 제일 먼저 올라갈 겁니다. 내년 1월 이후에 실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와 관련해서 해제를 한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와 1월달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와 관련해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난주에 조금 이게 소강 상태인데요. 12월에 이제 이 수주와 관련된 발표가 있으면 다시 네옴시티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옴시티에 우리나라 참여를 놓고 많은 발표들이 있을 텐데요. 또 우리나라 병원이 네옴시티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케어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오고, 이 병원 관련주들 사우디와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올라온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다시 지금 오를지 이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주말에 뉴욕 증시가 완전한 이런 그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스닥은 조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그래서 혼조세로 이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지금 갈 길을 못 잡고 상당히 헤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월요일 시작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이런 한 주의 시작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새벽까지 축구 경기를 저도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또 2대1로 역전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황희찬의 이러한 그 극장골, 역전
꼴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활기를 좀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일어났더니 눈이 서설처럼 아주 좋은 기운으로 하얗게 이렇게 눈이 왔던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요. 기분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풀렸고요. 내일 아침에 저하고 카톡으로 소통하는 시간까지 일요일 남은 이 하루 휴일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